안녕하세요.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제주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평화롭고 신비로운 제주에 내려와 살게 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되었네요. 여러분은 제주도를 좋아하시나요? 1년 남짓 제주에 살아보니 제주는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섬이더군요. 고요한 마을과 반짝이는 바다가 어우러진 행복한 섬이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제주를 동경하던 소중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던 두 눈은 고요하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제주를 닮아 있었죠. 저희 형제는 마을에서 엄마와 아들 사이로 유명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를 대신해 때로는 저의 부모 역할로, 때로는 둘도 없는 친구 역할로 수고스레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형을 보며 재홍 엄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 형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서도 참 저는 철이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저를 위해 꾸준히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염치 없이 꿈이라는 걸 키웠으니까요. 차마 형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못한 18의 저는 형에게 제 숨겨둔 꿈의 존재를 학교 선생님을 통해 알게 하였습니다. 재홍이가 머리도 좋고 여태 교내에서 1등 한번 놓친 적 없는데 형편만 되면 재홍이가 하고 싶다는 변호사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요? 선생님의 말을 들은 형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밝은 얼굴을 하고 되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라 마냥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밝은 목소리의 대답에 선생님께서도 조금은 부담이 사라졌는지 한 톤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지금만큼만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과의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은 내내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홍아, 네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건 진작에 알았지만 남한테 이렇게 대놓고 인정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너 필요한 공부 다 시켜줄게. 너 변호사 해. 내 동생이 변호사라니. 너무 멋있고 대견하다 내 동생. 난 이제 걱정이 없다. 아직 변호사 되려면 멀었는데 뭘. 고마워 형. 나 진짜 열심히 할게. 꼭 될게 변호사. 그렇게 저는 든든한 형의 지원을 받아 밤낮으로 공부하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지방에 살던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갈라져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친구가 생기고 여러 술자리와 연애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저를 위해 희생한 형의 마음을 생각하며 죽어라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행여나 제가 부담 가질까 공부, 성적 얘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던 형이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면 늘 친구랑 여행도 가고 여자친구도 사귀라는 말뿐이었지요. 책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네 청춘이 너무 아깝잖아. 세월 금방이다 홍아. 나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이 하는 말이라 너무나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형의 청춘을 빌미로 나 혼자만 평범한 사람인 척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럼 형은 여자친구 있어? 이런 사이를 여자친구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미안함이 극에 달했어요. 행여나 저 때문에 연애마저 못하고 마땅히 가져볼 행복까지 갖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저의 염려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형은 3개월 후 처음 보는 수줍은 얼굴을 하고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될 분과 함께요. 선한 눈매와 웃을 때 동그랗게 보이는 치아가 저희 형과 많이 닮은 분이었습니다. 형은 고향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택배 일이라는 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짝 배송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연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그런데 배송을 하던 동네에서 형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형이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아 밤잠을 설치고 일하던 날 물류칸에서 잠깐 짐을 내리는 사이 세워두었던 손수레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그걸 눈치채고 뛰어왔을 때는 이미 손수레에 쌓아두었던 택배들이 이리저리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네요. 네,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옆을 걸어가던 형수님이 멍하니 서 있는 형을 지나쳐 택배들을 줍기 시작했다 합니다.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 형에게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꺼낸 김밥 한 줄을 주더라네 형수. 밥도 못 먹고 일하시지요? 밥 못 먹은 건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숫기 없는 저희 형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습니다만 연신 읍조리다 형수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매일 형수님을 마주치게 되었다네요.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던 어느 날 형이 음료수를 하나 사서 형수님에게 고맙다고 용기 내 말하자 예전에 아버지께서 잠시 택배 일을 했었다며 그래서 사정을 알아 용기 내봤다고 내일은 도시락 싸올 테니까 같이 먹겠냐고 작은 용기로 큰 용기를 얻었다며 자랑하듯 웃음기 어린 얼굴로 이야기하더군요. 행복한 형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까지 덩달아 마음 깊숙이 행복함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형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이 있기 전날 밤 오랜만에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9월 요맘때였으니 밤 공기가 선선해서 동네 슈퍼 앞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기 좋았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진 형을 보며 앞으로 머나먼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그들의 시작을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얼른 사법시험에 합격해 형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준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뼛속 깊이 져버린 형에 대한 빚은 평생토록 갚아도 모자라니까요. 불규칙적으로 깜빡거리는 가로등 등불 밑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슈퍼 사장님이 자두 몇 알을 내어주셨습니다. 콩만한 게 언제 이리 커서 술을 먹고 있어 그래? 빈속에 먹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 아유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 자두가 끝물이라 맛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변호사는 된 거요? 아유 어르신 홍이 아직 학생이에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그래 항상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착하게 살아. 변호사 되면 꼭 내려와. 내 이 동네 양반들 싹 다 모아 잔치 해줄라니까. 진짜지요? 저 시험 합격하면 바로 잔치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후딱 내려와. 제 길이 이놈하고 은옥이하고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시험인지 뭔지 골치 아픈 거 후딱 해치워버리고 내려와서 밥이나 만나게 먹어. 아이고 홍이 왔구나. 콩알만 하던 게 언제 이리 커서 그 먼 서울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졌어는. 아유 당신 애들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요. 두 분도 여전히 변함없으시다. 그치 홍아. 바쁘고 정신없이 산다 해도 멈춰서서 보면 세상은 참 한결같을 때가 있어.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돼. 너도 공부하다 힘들면 잠시 멈추기도 하고 그래. 너무 쫓아갈 필요 없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빨리 시험 합격하고 싶어. 나 시험 합격하면 우리 뭐 할까? 형은 하고 싶은 거 없어? 너 시험 합격하면 제일 먼저 너 업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지. 내 동생 김재용 변호사 됐다. 동네방네 외쳐야지. 무슨 그런 거 말고 형 우리 제주도 갈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함께 떠날 제주도를 상상하며 형에게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은 잠시 대답 없이 멍하니 가로등을 바라보다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좋다 홍아. 나는 생각 한 번을 안 해봤네. 그래 가자. 홍이 너는 기억 안 나겠지만 엄마가 제주도 이야기 진짜 많이 하셨는데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진짜 천국인가 싶어서 제주도에 물이 그렇게 깨끗하대. 여기 바다랑은 차원이 다르다는데 그 맑은 물 실컷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걱정 없이 하하호호 웃고 싶지.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마을에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들리는 곳에. 제주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말로만 그림 한 편을 뚝딱 그려버리네 형은. 자기 전에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중에 제주도 이야기를 내가 제일 좋아했거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주 바다 앞에 서 있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바다를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야. 그런 날에는 꼭 우리 가족 다 같이 제주에 사는 꿈을 꿨다니까. 나이 먹을수록 그때 상상했던 그 기억도 빗바래져 가지만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엄마 목소리는 생생해. 엄마 보고 싶다. 그치? 형이랑 형수랑 우리 셋이 꼭 제주도 같이 가자. 가서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진짜 제주도를 보여드리자. 엄마가 밤마다 들려준 환상 속의 제주를 좋아하고 그런 엄마를 그리워하던 우리 형. 제가 대학을 다니는 몇 년 동안에도 형은 늘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에게 든든하고 멋진 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힘들어할 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고 싶었어요. 얼른 그런 어른스러운 동생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형수를 만난 이후부터 얼굴이 좋아지는 형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형은 그렇게 형을 쏙 빼닮은 형수와 가정을 이루고 저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한 칸짜리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2, 3년을 공부에만 몰두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미련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형이랑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지낼 걸. 어쨌든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법시험을 기분 좋은 예감으로 치르고 드디어 시험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스스로 실수 없이 잘 치렀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홍아, 오늘이지? 떨리더라도 침착하고. 오늘이야. 난 괜찮아. 차분해. 예감이 좋아. 그래. 네가 예감이 좋다니 형도 예감이 좋다. 그런데 홍아, 내가 왜 이렇게 떨리냐? 너무 떨려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겠다. 형까지 긴장할 거 없어. 아직 결과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니 어디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 지금 나가는 길. 그리고 홍아, 내가 너 결과 나오면 꼭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그냥 지금 말해. 아니야. 일단 발표 나면 이야기해줄게. 나 이제 잠깐 나가보려고. 이따 꼭 전화해.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윽고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저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명단에 오른 제 이름을 확인하며 벅차 올랐던 마음이 온통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람 쐬러 나갔던 형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만 숨을 거두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반나절이 지나 있었고 혼자서 혼란스러웠을 형수님을 도와 동네 어르신들이 나서서 함께 해주셨는지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형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는 어르신들의 등 뒤로 보이는 형수님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삭을 한 형수님이 힘겨운 표정으로 겨우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건 형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이었기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동시에 한없이 애통하였습니다. 미안해요. 그이가 도련님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합격하면 이야기하겠다 해서 놀랐죠. 곧 출산이에요. 근데 형수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만삭이 된 배만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바람 쐬고 오라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형은 살아있었을 텐데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살아있는지. 평생을 내게 바친 형은 죽어버렸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으려 했던 미련하리만큼 착한 우리 형. 내 꿈 하나 이뤄주겠다고 본인 몸 고생해가며 나를 위해 전부 쏟아붓던 김재길, 우리 형의 인생. 그렇게 착하고 바보 같던 형이 동생 덕 한번 보지 못하고 자기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잠든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행히도 뺑소니범은 주위 CCTV를 통해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형을 그렇게 만든 나쁜 인간이 멀쩡히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게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지만 형이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지만 형수님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더군요. 그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팠던 눈물의 장례식이 끝이 나고 거짓말처럼 형수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주 작고 보석 같은 눈망울을 가진 천사였어요. 형이랑 형수가 워낙 둘이 닮은 얼굴이라 더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조그마한 손에 달린 말도 안 되게 신비로운 5손가락을 보고 있으니 아직은 곁에 없는 게 실감나지 않는 형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형수님. 몸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기 예쁘죠? 네, 정말 형이랑 형수님 둘 다 쏙 빼닮았어요. 어쩜 이리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재길 씨도 보면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그쵸? 그럼요.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 이름 지호예요. 마음이 행복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지호.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지호야, 삼촌 목소리 들려? 마음이 행복한 아이라는 뜻이라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마음이 힘든 사람은 형수님일 테니까요. 너무 큰 죄책감과 슬픔이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아이가 꼬물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제 가슴은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형수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형수를 배웠을 때 이미 많이 울었던 건지 퉁퉁 부은 눈을 애써 모른 척 했거든요. 어느 누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을 수 있을까요? 지호와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어 병원 로비로 나와 형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부은 눈을 힘겹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 결국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다독이는 말 대신 형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저희는 말없이 한참을 울면서 서로의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형수님이 먼저 화제를 돌리려는 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마저 저는 먼저 말 한마디 못한 채 멍청이처럼 굴었네요.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도련님, 시험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늦었지만 축하해요. 그이가 하늘에서 참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까요? 형한테 받기만 하고 해준 것 하나 없는 못난 동생인데 지금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의 낙이 동생 잘 되는 거 보는 거였는데요. 기뻐하고 말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제가 지호에게 형이 못다한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요. 형 없이 혼자 지호를 키우기엔 너무 버거우실 거예요. 재길 씨는 없지만 저 할 수 있어요. 그게 제 역할이고 무엇보다 전 재길 씨 아내이자 지호 엄마인걸요. 물론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조심스럽지만 혹시나 언제든 새 출발하고 싶으면 지호는 제가 키울 테니 걱정 마시고 잘 생각해 보셔요, 형수님. 하늘에 있는 형도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힘들게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원하지 않을지 몰라요. 지호 키우는 건 제가 하고 형수님은 지호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보셔도 되니까. 아니요, 도련님.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제 걱정은 이만큼만 받을게요. 제가 어떻게 지호를 두고 새 출발을 하겠어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재길 씨와 지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거예요. 저 열심히 키울 거예요. 지켜봐요. 저 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지호로 인해서. 혹시나 제 말이 다른 의미로 상처가 됐다면 죄송해요, 형수님. 지호가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삼촌으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이거 그이가 도련님 시험 합격하면 준다고 모은 거예요. 이렇게 제 손으로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형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설마 형이? 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인생을 시작하는 동생을 뜨거운 물도 잘 나오지 않는 쪽방에서 계속 지내게 할 수는 없다고.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도 변두리의 작은 원룸 보증금 정도는 될 거예요.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많이 못 해드려 미안해요. 재길 씨도 내내 그걸 마음에 걸려 했었어요. 직접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도련님, 마다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사람 미안함과 애틋함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볼 그이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쪽방살이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편한 곳으로 옮기세요. 오래되어 빛이 바랜 통장에는 형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목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없이 제게 베풀기만 하려는 건지 미칠 것 같은 미안함에 괜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조금 더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엉켜 다리가 풀린 채 엉엉 목 놓아 울었어요. 한없이 착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위했던 사람, 그 사람을 더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니 세상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냉큼 쓰겠어요. 하늘 어디에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형이 저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해도 도저히 저 편해지려고만 쓸 순 없더라고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형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제가 형 대신 죽을 수도 없으니 남은 인생을 형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남은 슬픔과 괴로움을 싹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현실로 돌아가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형수님과 지호는 그대로 고향에 남기로 하고
저는 연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후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고 변호사가 되어 가장 돈을 많이 주는 큰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욕심을 부려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욕심 덕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로펌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간 형이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사건을 수임하고 첫 급여를 받으면서도 형 생각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던 날, 저는 돈 봉투를 가지고 바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지호는 쑥 커져 있었습니다. 형수는 어찌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지요. 오는 길이 고단하셨지요. 우리 지호는 벌써 이만큼 컸어요. 형수님은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계셔요? 전에 뵀을 때보다 더 야윈 것 같습니다. 저 잘 먹고 있어요. 밥 2공기 먹어도 살이 안 붙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도련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아니, 일부러 식사 시간 피해왔는데 안 드시고 계실 줄 몰랐어요. 하나뿐인 지호 삼촌인데 식사 시간 아니라고 어떻게 맨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어요. 식사하고 오셨더라도 한술 더 뜨세요. 차린 건 없지만 그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했어요. 된장찌개면 배 불러도 안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형수님, 다음부터는 저 온다고 밥까지 안 차려주셔도 돼요. 지호 보러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올 건데 그때마다 저 때문에 부엌 일 하시게 할 순 없어요. 다음에 올 때는 저기 밖에서 봐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 말에 형수님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재길 씨만 착한 줄 알았는데 도련님도 마음이 참 닮았어요. 이렇게 보니 참. 그래도 저 가끔은 직접 지은 밥 대접해도 되죠. 재길 씨 살아생전에 제가 밥한다고 부엌에 있으면 제발 앉아서 기다리라 해도 기어코 옆에 서서 같이 거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엌에 있을 때마다 그게 생생한데 오늘 도련님 먹이러 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전처럼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많이 힘드시죠? 사실 저도 실감이 안 나요. 형한테 전화하면 몇 초 안 가서 응 홍아 하고 받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부엌에 들어서면 괜히 뒤를 돌아봤어요. 곧 이리로 올 것 같아서. 그게 처음에는 마냥 슬프고 힘들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울다가도 괜히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에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 온기만으로 고맙고 그래요. 형수님이 해준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형수님 말대로 형이 있었던 장소에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고 있는 지호 곁에 앉아 한참 구석구석을 뜯어보았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뿐인데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곧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되어 챙겨온 돈봉투를 형수 몰래 지호 옆에 두었습니다. 그냥 드리면 한사코 거절할 모습이 눈에 훤해서 돌아나와 버스를 타려는 저를 형수가 붙잡아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설마 그새 발견한 건가 싶어 열어보니 봉투 속에는 형의 사진들이 가득하더군요. 형제가 사이가 좋아도 같이 찍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 도련님 궁금해서 보여달라 하면 어릴 때 사진 몇 장 보여주고 하더니 형이 동생 사진 없으면 동생도 형 사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진 재길씨 사진 몇 장 인화했어요. 재길씨 보고 싶을 때 들여다볼 사진 없지요? 생각해보니 정말로 어릴 때 말고는 형이랑 사진 한 장 찍은 적이 없더군요. 형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사진 속 형의 모습은 마치 얼마 전 만났던 그날처럼 선명했고 세심함이 깃든 그런 형수의 선물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 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련님, 지호 옆에 두신 돈 저 안 받을게요. 못 받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래 번 돈인데 이걸 제가 받아요. 이러지 마세요. 역시나 두고 온 봉투를 발견하고 놀라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저의 진심을 말로써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계획한 일이었지만 받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 분명했기에 곁들일 말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망설임이 통화 너머로 전해진 것일까요? 형수가 다시 짧은 침묵을 깨고 물먹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망설이고 계세요? 재길 씨한테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은 알지만 첫 월급 받자마자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먼저 주시면 어떡해요?
도련님 혼자 결혼할 준비, 앞으로 살아갈 준비만 해도 벅찬데 이렇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 짐이라뇨. 단 한순간도 짐이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형에 대한 마음의 빚,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호 삼촌으로 멋진 삼촌이 되고 싶어서 주제 넘는 줄 알면서 두고 갔어요. 형수님 출산하고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 하셨는데 형이 남기고 간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리 생각해도 정 마음에 걸린다면 지호 위해 받는 셈 쳐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형수님하고 지호 살아가는 생활비랑 지호한테 필요한 것들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저하고 아기가 도련님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도련님 힘들게 번 돈을. 형수님,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너무 걱정하시니 말씀드리자면 저 돈 잘 벌어요. 저 그냥 직장인 아니에요. 뭐하러 형 고생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욕심내서 공부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다 어딘지 알 정도로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계속 연봉 오를 거고 그 돈 저 혼자 다 못 써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 그래도 머리 좋잖아요. 앞으로 제 인생도 저답게 잘 꾸려나갈 테니 염려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도 저는 이렇게 할 거였어요. 그러려고 변호사 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형수님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가 마음 한편이 걸렸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형수님이 더는 미안함을 느끼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후로도 신입 변호사로서의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한 달에 한 번 꼭 고향에 내려가 형수 힘든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지호가 커가는 것도 보살피며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지요. 지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성장했습니다. 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형에게 받은 통장에 제 여윳돈을 보태어 지호 이름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돈을 꼭 써야 한다면 지독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형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아버린 통장이 아닌 새 옷을 입은 그의 피와 땀이 묻은 돈. 못난 삼촌으로 인해 아빠를 잃은 불쌍한 조카에게 가야 마땅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형수에게 준다면 또 한사코 거절하시리라. 그럴 수 없다며 울상을 지으리라 생각이 들어 제가 가지고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조금 불편한 마음이더라도 받아놓으면 제가 없을 때 지호와 가정을 위해 지혜로이 잘 활용할 형수님인 걸 알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하자 지호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삼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지호야, 삼촌 보고 싶었어? 네, 민지한테 우리 삼촌 변호사라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이라고 해서 삼촌 오시는 것만 기다렸어요. 민지? 민지가 누군데? 도련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삼촌 피곤하신데 지호 이리 와. 아니에요. 저 지호랑 놀아주려고 어제 실컷 자다 와서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민지가 누구예요? 민지? 아, 지호 여자친구예요. 지호야, 민지 어디가 좋아? 아직 여자친구 아니야. 민지 좀 예뻐요. 삼촌, 이따 민지한테 변호사 삼촌 있다고 보여줄래요. 키는 콩만한 게 벌써 학교에 들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저와 형수에게 또박또박 야무지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지호, 민지가 좋아, 삼촌이 좋아? 아이, 삼촌은 삼촌이고요. 이 자식, 삼촌 서운한데? 삼촌은 여자친구 없어요? 지호 녀석의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형수님 눈치부터 살피게 되더군요. 눈이 마주친 형수가 눈을 동그랗게 웃어 보였습니다. 삼촌도 지호처럼 멋진 남자인데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지. 엄청 예쁠걸. 그쵸 도련님? 그래도 민지보단 안 예쁠걸. 그럼 삼촌도 결혼하고 그럴 거예요? 지호 녀석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그만 입술을 내밀고 있는 그 녀석이 얼마나 귀여운지 놀리고 싶어 혼났지만 형수님이 제 연애를 눈치채고 계신다는 것이 더 놀라웠어요. 형수님, 다음에 올 때 여자친구랑 같이 올게요. 곧 결혼할까 싶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너무 잘됐다. 축하해요. 얼른 데려와요.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요. 형수님이 저희 형 대신이니 잘 부탁드려요. 착하고 예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그럼요. 다음에 오시기 전에 예비동서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꼭 귀띔 주세요. 그리고 형수님, 이거 지호 입학 선물인데 받으세요. 도련님, 내가 진짜 못 살겠어요. 통장을 받은 형수님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예상대로 형수님은 통장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거 지난번에 주신 형 통장인데 제가 조금 더 못해서 지호 이름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형도 제 결정을 더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올라가는 기념으로 아빠와 삼촌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형수님은 마지못해 통장을 받으면서 꼭 지호를 위해 쓰겠다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도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일이 바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호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였겠지요. 그 조그맣던 녀석이 키는 어찌나 그렇게 크는지, 형을 닮아 그런지 20살이 된 지금은 저보다 훌쩍 위에서 저를 내려다본답니다. 아빠 없이 컸어도 어디 하나 삐뚤어진 부분 없이 유하고 선하게 커준 우리 지호. 형이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멋지게 자라준 지호에게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저는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내를 닮은 토끼 같은 딸도 낳았습니다. 아내와는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팔불출 같을 수 있겠지만 한눈에 봐도 예쁘고 마음씨가 착한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 저의 가족이 되어준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형이 사고로 떠나고 제 인생은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 많이 위로받고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위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거죠. 정말 하늘에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요. 그런 지호와 형수님과 함께 제주에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형이 참 동경했던 섬이지만 제주에 살아보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주는 아름다운 관광지일 뿐 삶의 울타리밖에 환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주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호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더군요. 제주도 그 세 글자를 들으니 반사적으로 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형수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지호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가만히 기다리던 형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제주도를 참 좋아했는데 우리 지호가 아빠보다 먼저 가보겠네. 아빠가 제주도를 좋아했어? 아빠가 엄마랑 연애할 때부터 제주도를 참 좋아했어.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눈을 감아도 눈앞에 제주도가 보였다니까. 근데 왜 한 번도 못 가본 거야? 그때 지호 아빠는 우리 지호 다 커서 어른 되면 그때 같이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 지호가 얼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빠만큼 키가 커주기를 기다렸지. 지호 아빠는 엄마가 한눈에 반할 정도로 착해서 세상에 아무 욕심도 낼 줄 모르고 바보처럼 평생 소원이 그거 하나뿐이었어. 나 이제 아빠만큼 컸으니까 아빠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을지 몰라.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닐지도 몰라, 엄마. 내가 이만큼 큰 걸 보고 아빠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내가 어른 돼서 우리 같이 제주도 가자. 아빠 보러. 지호의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 커버린 18 남자아이 입에서 이토록 예쁜 말이 나오다니요. 형수님도 지호의 말을 듣고 놀랐는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지호의 어깨를 쓰다듬기만 하더군요. 형이 가정을 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진 소원이 제주에서 사는 것이었다니. 어릴 때부터 제주도를 좋아했던 형이 과연 형다운 소원을 품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한결같이 둥근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동생의 꿈을 위해 바치고 자신의 꿈은 한참 뒤에서야 품었던 사람.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형이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사는 꿈이요. 지호야, 아빠 꿈 이뤄주러 제주에 살아볼까?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형과 똑같아서 마치 김재길 두 명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형이 없어도 형이 곁에 있는 느낌. 이 느낌이 말로 표현 안 되게 위로가 되어 이토록 함께하고 싶은 거겠죠. 제주도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형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지호에게도 큰 고민거리였을 텐데도 그 녀석은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쓸쓸하고 외로울 아빠에게 얼른 제주도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덩치 큰 녀석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말에 형수님도 저도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삼촌도 같이 제주도에 살면 안 돼요? 삼촌? 삼촌은 회사도 서울에 있고 작은 엄마랑 다은이도 있어서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자주 놀러 갈게. 형의 약속을 늦게나마 지키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들뜬 마음으로 제주에 집을 구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는 고요한 마을에 있는 집입니다. 지호가 수능도 봐야 했고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동안 저는 서울과 제주를 왕복하며 두 사람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 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지호의 20살. 우리는 함께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형의 유골함도 함께요. 제주 집에 도착해 가장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유골함을 내려두고 저희 셋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주 바다 진짜 예쁘다. 그치? 꽤 어른스러워진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고 지호가 크는 동안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형수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엄마에게 어른이 된 지호가 품을 내어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제야 형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형이 꿈꾸던 것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어. 형이 평생 꿈꾸던 한 가지 소원, 그리고 형수에게 했던 약속, 내가 형을 대신해서 이렇게나마 지킬 수 있게 된 건 전부 형 덕분인 거 알지? 나한텐 형이 세상 최고의 어른이었고 세상 최고의 친구였고 가족이었어. 아직까지도 살면서 누구한테 받았던 사랑보다 형의 사랑이 가장 크고 따뜻해. 이렇게 제주를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줘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해. 부디 이곳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일 없이 형수님이랑 지호랑 잘 지내. 자주 놀러 올게. 창밖에 지는 제주의 뜨거운 태양을 보고 있으니 반짝이는 바다와 만나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저도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3년 후인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을 설득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제주에 내려와 저보다 더 행복해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도 행복을 느낍니다. 서울만큼 좋은 로펌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는 로펌에 들어와 변호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지호와 다은이는 서로에게 좋은 남매가, 형수님과 저의 아내는 좋은 자매가, 또 저와 형은 여전히 우애 깊은 형제로 살아가는 이 제주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끝없이 변호하고 도우면서 살아보려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반짝이는 행복들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 김재길, 동생 김재홍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오늘도 제주바다에 힘껏 외쳐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해도 더 이상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을 때 꼭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두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요. 저의 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